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조용한 환경단체, 여성 문제에 조용한 여성단체, 심지어는 가장 약한 여성의 돈을 빼돌린 여성단체, 정치 문제에 조용한 시민단체, 제야단체들, 개발 독재 동안 많은 제야 인사들, 학생운동 인사들이 이 시민단체를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서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이지만 문제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적인 완충지대이고 항상 그 역할이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특징은 본인들이 매우 정파적이라는 거죠. 자신들하고 친한 사람이 정부가 되면 그때부터 본인들은 시민단체의 모든 정체성을 잃고 정치 권력의 이중대가 돼버리는, 그리고 그 이중대라기보다는 예비군이 돼서 다음 개각 때 전화 오지 않나 이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가 우리나라의 현 주소이고, 그것이 건강한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사회로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많은 논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인물로 인지되고 있는 최장집 교수님의 글입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조직, 기관 또는 운동단체들은 이제 명실상부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시민사회의 이런 역할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보루라 할 공론장이 위축 소멸한 것이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요. 기존의 공론장은 파당적 권력 관계의 하위 범주로 통합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정당 간 경쟁이나 갈등 라인을 초월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존립할 수 없게 돼버렸다. 공론장의 소멸, 시민운동의 파당적 재편은 대학과 지식사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대부분의 지식인 그룹 역시 권력에 포섭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의 결합은 호혜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발전시키게 됐다. 이들 양자 사이에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 시민참여 민주주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등의 모토로 방대한 예산이 시민운동이나 시민운동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공적기관으로 분배된 것도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나눠주기, 떨궈주기란 얘기죠. 행정과 권력에 종속된 시민사회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사회인데 이러면서 서로 나눠먹게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떨궈주고 그러면서 다음 이중대로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견제는커녕 가끔씩 중요한 순간에 좋은 얘기 던져주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 침묵해하는 시민사회라니 그게 무슨 시민사회겠습니까? 현재 진보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들이 선도하는 위기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 하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초현실주의적이고 관념적인 개혁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개혁 방식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진보의 위기가 중심에 있고 그것을 선도했던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이 있다. 운동 중심 민주주의가는 반정치적 정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죠. 도덕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념적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최 교수님이 우리 정치가 비틀린 것 중에 하나가 운동권들이 운동하듯이 과도한 열정과 맹목을 가지고 지금 목매주의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들다 보니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면서 그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매우 나 혼자만 옳다라는 태도를 지금 정치의 위기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강하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과거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이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은 큰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그들과는 다른 가치나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고 앞서 민주화운동 세대들로 인해 가로막혔던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광범한 정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다. 옛 것은 죽어가고 새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 정치 위기라면 이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 위기는 이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운동 세대들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새로운 젊은 세대가 앞으로 나서고 이 민주화운동 세대가 소멸되는 것이 위기의 해소라고 읽혀집니다. 수출을 통한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재미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과정이 바로 좋은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고,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않고 밖에 나가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발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죠.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은 사실 그 당시에 수입 대체형을 했던 나라들과 달리 많은 성장을 거뒀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출 경쟁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의 엔진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독재 국가는 개발 독재를 했던 나라는 노동 3권을 억압했고, 그것은 우리 역사의 우리 눈부신 고속 성장의 어두움입니다. 그것이 분출돼서 1987년 6.29 선언에 이은 민주화와 결합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분출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기와 그리고 그 당시에 분출했던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것이 시대가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인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넥타이 부대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에 대한 우리와의 민주화를 이끈 동력이 됐습니다.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성장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과제를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를 이뤘다는 것은 상당한 성취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취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진보를 추동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세력이 지금의 상황에 와서 더 이상 사회의 진보를 담보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가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면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변화에 맞는 제도 변화를 빨리 설계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까지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우리나라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을 제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공공부문의 개혁을 제대로 했습니까? 정권 초기에 좀 깔짝거리다 말았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앞으로 당기기 위한, 더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혁 과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연금개혁, 이런 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이 이렇게 장기적인 개혁 과제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개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구조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을 지금의 소위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개혁 저지 세력은 정치권에 입성한 386 세대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쌓은 막대한 평판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을 선점했고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개혁을 미루고 저지하는 논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전 87년대와 같이 노조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 강성노조가 태어나는 것을 축복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전처럼 사회가 진보하는 길과 같은 방향이기는커녕 정면으로 개혁을 저지하고 거스르게 된 이상 과거 80년대식의 계급론적인 관점에 묶여 이들을 보호하는 정치 권력은 수구이고 퇴행일 뿐입니다. 진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과거의 진보 이력이 현재 그들의 기득권적 행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